자, 이 단원 진화와 생물의 다양성 봅시다. 자, 변이와 자연선택. 이제 다윈의 진화설에 대해서, 진화론에 대해서 배우게 될 텐데요. 자, 변이. 우리가 알고 있는 변이는 보통 이제 돌연변이를 기준으로 해서 변이라고 표현을 해주는데, 변이라고 하는 건 같은 종의 개체 사이에서 나타나는 어떤 형질의 차이를 변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같은 사람이라도 어떻게 돼요? 같은 형제라도 둘이 완전 똑같지 않잖아요. 성별이 같더라도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다른 부분도 상당히 많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말하는 변이라고 하는 거는 유전적인 변이에요. 즉 유전자의 다양성 때문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네. 같은 형제라도 누가 쌍꺼풀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누구는 생머리고 누구는 곱슬머리고,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는 바로 유전자의 다양성 때문이고요. 유전적인 변이는 개체가 가진 유전자의 차이 때문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형질이 자손에게 유전되고요. 그래서 진화의 원동력이 됩니다. 또 더 다양하게 유전이 발현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당벌레의 날개 딱지 무늬와 색이 다양해요. 그러니까 동그란 검은 점이 일괄적이지 않고 조금씩 다르고, 바지락을 뭐 1kg를 사더라도 안에 있는 바지락 껍데기의 모양이 다 다르고, 똑같은 어미에서 태어난 고양이도 털의 위치라든가 색깔, 그 다음에 뭐 형태가 조금씩 다 다르다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유전적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 원인은 뭐냐면, 이 개체 사이의 유전자의 차이는 아주 오랫동안 축적된 돌연변이와 그 다음에는 유성 생식 과정, 즉 감수 분열 과정에서 생식세포의 다양한 조합으로 발생을 한다. 이 감수 분열 과정은 우리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내용인데, 돌연변이는 보면은 우리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DNA의 유전 정보, 즉 염기 서열이 달라지면서 부모한테 없었던 형질이 자손한테 나타나게 되는 현상이에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그 보조개도 돌연변이거든요. 네, 보조개가 없는데 나타났다. 보조개도 돌연변이에요. 그리고 돌연변이로 만들어진 새로운 유전자가 얘는 자손한테 유전이 돼요. 붉은색 딱정벌레의 무리에서 초록색 딱정벌레가 나타났다. 또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알비노가 나타났다. 이런 것들이 바로 돌연변이에 해당이 되고, 돌연변이 유전이 됩니다. 네, 생식세포의 또 다양한 조합. 유성생식 과정에서, 즉 감수분열을 하는 과정에서 유전자의 조합이 다양한 생식세포가 형성이 되고요. 암수 생식세포가 무작위로 수정이 돼요. 그러니까 난자는 한 달에 하나가 나오지만 정자는 한 번 수정할 때 한 3억, 1억 5천에서 3억 개 정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정자랑 어떻게 수정이 되는가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개체가 태어날 수가 있다란 말이죠. 그래서 부모의 유전자가 다양하게 조합된 자손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흰색 털을 가진 개와 갈색 털을 가진 개가 교배해서 얼룩무늬 바둑이가 태어났다. 뭐 이런 것들이 바로 생식세포의 다양한 조합이 해당이 되겠죠. 근데 변이 중에요, 이런 돌연변이랑 유전적 변이 말고 개체 변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개체 변이는 뭐냐면 후천적으로 얻어진 형질이요. 이게 비유전적 변이가 바로 개체 변이인데요. 즉 운동을 통해 단련된 사람은 일반적인 사람보다 근육이 발달돼 있어. 선생님도 운동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막 선생님이 근데 막 근육질이에요. 식스팩도 있고 체지방이 뭐 10% 내외예요. 자, 선생님이 셋째를 낳았어요. 뭐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를 낳으면 아이가 근육질이 나오느냐? 아니잖아요. 어느 애기가 식스팩을 가지고 나와요. 축구 선수가 아니면 운동선수가 아이를 낳는데 아이가 막 근육질이 빵빵해가지고 이런 아이가 태어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야구 선수들은 또 공을 많이 던지거든요. 공을 많이 던지게 되면은 한쪽 팔이 길어져요. 오른손 투수는 오른손이 왼손보다 길어요. 근데 아이가 태어나는데 오른손이 왼손보다 긴 애가 태어나느냐?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이 후천적인 획득 형질은 다음 세대로 유전이 된다? 안 된다? 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연 선택이라는 걸 보게 되면은 자연 상태에서 변이에 따라, 그러니까 다양한 형질을 갖고 있을 거고, 변이에 따라서 결국에는 다양한 형질을 갖고 있게 되고요. 개체마다 환경에 다 다르게 적응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형질을 가진 개체가 어떤 환경에 유리할지는 모르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환경에 적응하기 유리한 형질을 가진 개체는 그러지 않은 개체에 비해서 더 잘 살아남고, 그래서 더 많은 자손을 남겨요. 그래서 이거를 진화론에서는 자연 선택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살아남은 거를 자연에 의해서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같은 종의 생물 무리에 다양한 형질을 가진 개체들이 존재를 하는데, 즉 여기서 보면은 파란색 애벌레랑 녹색 애벌레가 있는데, 자연 상태에서 포식자의 눈에 초록색 입 위에 초록색 애벌레는 잘 눈에 안 띄지만, 애벌레 보면 대부분 무슨 색이야? 초록색이죠. 초록색 아니면 무슨 색이냐면 보통 갈색이 많아요. 왜? 나무 껍질 색이랑 비슷하단 말이에요. 근데 파란색에는 초록색 입 위에 있으면 눈에 잘 띄겠지. 근데 이거 새 아니야? 새인데 왜 이빨 있어? 네. 그래서 자연 상태에서 포식자의 눈에 더 잘 띄는 피식자가 높은 비율로 잡아먹혀요. 그러면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남은 거는 초록색 애벌레만 많이 남아있을 거고, 결국에 얘네들이 성장해서 자손을 낳게 되면은 결국에는 대부분이 뭐예요? 초록색 애벌레가 태어나는 개체들이 결국에는 살아남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연변이로 생긴 게 아니라 다양하게 있는 형질 중에 환경에 유리한 개체가 어떻게 된다? 살아남는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바로 자연선택설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게 여러분 후추나방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이게 이 제1차 산업혁명, 영국에서 처음에 산업혁명이 일어났어요. 산업혁명 뭐 때문에 일어났어요? 뭐의 발명? 증기기관. 제임스 와트가 증기기관을 공장 방적기에 적용을 시키면서 산업혁명이 일어났는데, 이때는 증기기관을 다 뭘로 움직였어요? 연료를 뭘 썼어? 증기. 아니, 증기를 만들기 위해서, 장난해. 증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석탄을 계속 떼었단 말이에요. 석탄을 떼어서 물을 끓여서 증기를 만든 건데, 근데 문제는 석탄은 엄청나게 뭐가 많아요? 공해 물질이 많아요. 그러니까 매연, 이산화황, 여러 가지 분진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나오니까 얘네들이 숲의 나무에 가서 다 매연이 달라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가 색깔이 어떻게 돼요? 까매져요. 원래 자작나무는 색이 무슨 색이냐면은 약간 하얀색이에요. 그런데 이 검댕이 나무 숲 전체에 묻어버리니까 무슨 색으로 변해요? 까만색으로 변해요. 그래서 후추나방이라고 해서 검정색 후추나방이 있고 흰색 후추나방이 있었는데, 예전에는 흰색 후추나방이 어떻게 됐어요? 눈에 잘 안 띄었는데 이제는 매연 때문에 숲이 까매져 버리니까 눈에 잘 띄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은 나방이 뭐밖에 없어요? 검정색 후추나방밖에는 안 남게 됐다. 이게 공업 암화에 따른 나방의 자연 선택, 이렇게 해가지고 검정색 나방이 많아졌다, 이렇게 자연 선택이 환경에 따라 달라졌다라고 봐요. 그래서 진화와 자연 선택설을 보게 되면은 진화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는 오랜 시간 동안에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생물이 변하는 현상인데, 생물이 어떻게 변하냐면 새로운 종이 출현을 하게 되고요. 진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유전자의 변화가 반드시 동반이 돼야 돼요. 단순히 외형만 변하는 게 아니라 유전자가 변하고 유전자의 구성이 변하고, 그러면서 새로운 종이 나타나게 돼야지 비로소 뭐가 일어났다? 진화가 일어났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환경에 따른 자연 선택 보면 같은 형질이라도 어떤 환경에서 생존에 유리하게 작용을 할지
달라져요. 그래서 어떤 환경에는 불리하게 작용을 하여 자연 선택 결과가 달라지기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은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이라고 하는 유전병이 있어요. 이게 원래는 적혈구가 무슨 모양이에요? 이렇게 원반형 모양인데, 얘가 적혈구가 이렇게 남모양으로 바뀌는 사람들이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이에요. 즉 이렇게 되는 이유는 유전자 돌연변이 때문에 그래요. 유전자 돌연변이에 의해서 이렇게 남모양의 적혈구를 만들어내는 유전자를 갖고 있는 사람이 태어난 거고, 이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얘는 이 남모양 적혈구는 산소 운반 능력이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극심한 빈혈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정상적인 환경에서는 생존에 유리해요? 불리해요? 불리하죠.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적혈구가 남모양으로 생겨서 산소 운반 능력이 떨어져서 일찍 죽어요. 네, 그런데 문제는 이 남모양 적혈구를 가진 경우에 어떤 성질을 가지냐면은 말라리아에 대한 저항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라리아 모기에 물려도 말라리아에 안 걸려요. 근데 말라리아 모기가 없는 데서는 저게 유리하냐 안 유리하냐? 전혀 안 유리하죠. 우리나라 같은 데서 저 겸상적혈구 빈혈증 있으면 전혀 안 유리해요. 그런데 말라리아가 창궐하는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저 유전자를 갖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말라리아에 걸리지가 않기 때문에 생존에 유리한 거죠. 그러니까 생존에 불리하면 이런 사람들은 적혈구 빈혈증을 갖고 있는 악성 빈혈이에요. 되게 빈혈이 심해요. 이 사람들은 결국에는 결혼을 해서 자손을 낳을 확률이 어떻게 돼요? 낮아져요. 떨어지기 때문에 자손을 안 낳으면 저 유전자가 전달이 되니 안 되니? 안 돼요. 그러니까 유전자가 결국엔 점점 없어져야지 정상이거든요. 근데 말라리아가 창궐하는 아프리카 같은 지역에서는 저 겸상적혈구 남모양 적혈구를 갖고 있는 게 생존에 유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상인 사람들이 많이 어떻게 돼요? 말라리아에 걸려서 죽고, 저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 살아남으면 결혼을 해서 자손을 낳을 확률이 어떻게 돼요?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저 유전자가 없어지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계속 다음 세대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환경에 따라서 어떻게 된다? 유리한 형질이 달라지게 된다. 그래서 자연선택도 어떻게 된다? 달라지게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자, 그래서 자연선택설은요, 다윈의 진화론으로 다양한 변이를 가진 개체 중에서 환경에 잘 적응한 개체가 자연 선택되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생물이 진화한다고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동일한 환경 안에서 다양한 형질을 가진, 변이를 가진 개체들이 존재를 하고, 그 중에 생존에 가장 유리한 형질을 가진 개체가 어떻게 된다? 살아남는다. 그거를 자연 선택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순서 과정은 일단은 첫 번째가 과잉 생산과 변이에요. 그러니까 생물 모든 종은요, 원래 수용 가능한 능력보다 더 많은 개체 수를 자손을 낳아요. 이게 종족 번식의 본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생물은 먹이나 서식지 등 주어진 환경에 살아남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수의 자손을 낳고요, 이 과잉 생산된 같은 종의 개체들 사이에 형태나 습성이나 기능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같은 사자라도 좀 더 용맹한 사자가 있고 좀 더 겁쟁이 사자가 있고 이럴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고 얘네들끼리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생존 경쟁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먹이, 그 다음에 사는 서식지의 공간, 그 다음에 짝짓기를 하는 배우자 등을, 특히나 이 배우자, 수컷들이 아주 짝짓기를 해서 암컷을 차지하려고 아주 팍 터지게 싸웁니다. 그냥 서로 그냥 목숨 걸고 싸워요. 후손을 남기기 위해서. 배우자 등을 차지하기 위한 생존 경쟁이 어떻게 돼요? 일어나요. 근데 이 중에서 생존 경쟁을 해서 이 환경에 적응하기에 유리한 형질을 가진 개체가 그러지 않은 개체에 비해서 살아남아서 자손을 남길 확률이 크면
결국에 그 생존에 유리한 형질을 가진 자손들이 많아질 거고, 이 자손들이 다시 어떻게 돼요? 또 짝짓기를 해서 자손을 낳으면은 이 형질이 계속해서 많아지겠죠. 그러면서 아예 이 형질만 가지고 있는 새로운 종이 어떻게 된다? 출현을 하게 된다. 이게 바로 뭐예요? 유전되고 진화하면서 새로운 종이 나타나게 된다. 이게 바로 진화론의 설명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순서가 과잉 생산, 변이, 생존 경쟁, 자연 선택, 유전과 진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게 기린의 목이 길어지는 과정을 설명하는 진화 과정이 있어요. 근데 이거 조금 잘못됐는데, 보면은 일단 기린은 좀, 여러분들 사람도 키가 좀 큰 애가 있고 작은 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키가 큰 사람이 있고 좀 작은 사람이 있고, 그죠? 덩치가 좀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잖아요. 기린도 똑같아요. 목이 긴 기린과 작은 기린이, 목 길이가 좀 긴 기린하고 짧은 기린이 막 섞어져서 살았던 거예요. 네, 그랬는데 목이 짧은 기린은 이게 실제로 이러진 않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기린이 먹는 잎사귀 높이가 여러분들 어느 정도 높이에서 있는 거 제일 많이 먹을 것 같아요? 자기 얼굴 높이 정도를 제일 많이 먹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가슴이에요. 가슴 높이에요. 그러니까 기린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정도에 있는 잎을 제일 많이 먹어요. 여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뭐 보통 이러잖아요. 저 높은 데 있는 거를 먹기가 쉬워서. 근데 뭐 나무가 뭐 키 큰 나무만 있냐? 키 작은 나무도 있을 거 아니냐. 그치?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 혹자는 원래 라마르크라고 하는 사람이 목이 원래 기린들이 다 길지 않았는데 높은 데 있는 잎을 따먹으려고 계속 목을 늘려서 쓰다가 목이 길어졌다. 이걸 용불용설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아까 선생님 뭐라고 했어요? 후천적으로 얻게 된 형질은 자손한테 유전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러니까 틀린 거란 말이에요. 계속 쓰는 기관이 계속 발달해서 유전된다라는 건데, 그건 틀린 거고, 결국에는, 야, 너무 살벌한데? 목 짧은 기린이 다 밑에 굶어 죽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는 자기 가슴 높이 정도에 있는 잎을 제일 많이 따먹어요. 그러면 목이 긴 게 왜 유리했느냐? 여러분, 기린이 싸울 때 어떻게 싸우냐면 앞발로 싸우거나 무는 게 아니에요. 목으로 싸워요. 네. 서로 이렇게 있다가 붙어. 먹이로 붙던지 암컷을 두고 붙어. 그럼 어떻게 되냐면 서로 목을 부딪혀요. 빵! 이렇게. 윙! 이렇게 해가지고 목을 이렇게 획! 돌려가지고 빵! 이렇게 부딪히면서 싸운단 말이에요. 목하고 목끼리. 근데 생각을 해봐. 짧은 목하고 긴 목하고 있으면 휘둘렀었을 때 어느 게 더 위력적이에요? 긴 목이 위력적이에요. 그러니까 싸웠을 때 서로 긴 목이 짧은 목에 비해서 데미지를 더 크게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긴 목을 가진 기린이 유리한 거죠. 짝짓기나 생존 경쟁에서 더 유리한 겁니다. 더 강력한 개체예요. 그러다 보니까 패잔병이에요. 싸워서 진 거야. 목이 짧아서 못 먹은 게 아니라 싸워서 진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살아남은 목 긴 기린이 자손을 남겼고, 그렇죠, 암컷을 차지하는 승자가 된 거고, 그래서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목이 긴 애가 자손을 낳으니까 좀 더 긴 애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고, 또 걔도 긴 애가 그 중에서 아빠보다 더 목 긴 애가 나오면 걔가 또 자손을 낳으면 더 긴 애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목이 짧은 기린의 유전인자보다는 긴 기린이 많아지게 됐고, 결국에는 목이 긴 기린이 어떻게 됐다? 새로운 종으로 나타나게 됐다. 원래는 뭐 사슴 길이 정도 됐다. 사슴도 목이 길긴 하잖아요. 네, 그랬는데 실질적으로는 더 많이 길어졌다. 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기린의 목이 길어진 이유에 해당이 됩니다. 알겠죠? 자, 개념 속속 1번. 자, 같은 종의 개체 사이에서 나타나는 형질의 차이를 뭐라고 불러줘요? 변이라고 하고요. 주로 유전자의 차이로 인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환경에 적응하기 유리한 형질을 가진 개체가 그러지 않은 개체에 비해서 더 잘 살아남아 자손을 남기는 과정을 자연 선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3번 진화는 오랜 시간 동안 세대를 거치면서 생물이 변화하는 현상이고요. 이때 반드시 유전자의 변화를 포함을 해야 됩니다. 네, 2번은 XOOX입니다. 네.